저희 이제 중간고사 다 와갑니다. 이제 딕셔너리랑 세트를 배우고 오늘 배우고 나면은 그럼 우리가 컬렉션을 모든 걸 다 외운 겁니다. 컬렉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 문자열이 컬렉션의 한 종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은 지난주에 했던 거고 오늘은 딕셔너리와 세트를 다루겠습니다. 컬렉션이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컬렉션은 이터러티브 객체인데 그럼 이터러티브 객체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for문에다가 for i in 이 컬렉션을 주게 되면은 얘가 그걸 인식을 해서 각각을 뜯어줍니다. 각각을 뜯어서 엘레멘트들을 하나씩 뜯어준다고요. 우리가 for문에서 스트링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스트링이 파이썬인데 그죠? 인용표 열고 인용표 닫고 파이썬인데 제가 그거를 for문으로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은 p 그 다음에는 y t h o n 문자 하나하나를 문자열에서는 그거를 엘레멘트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가 포문을 쓸 수가 있고요. 리스트나 튜플은 우리가 소괄호나 대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각각의 리스트들을 죄송합니다. 엘레멘트들을 이 포문을 통해서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 A, B, C, D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프린트 여기 하라고 하면은 저거죠. CHR은 캐릭터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뭐 제가 하고 쓰고 싶으면 아무 변수를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게 된다. 이런 비슷한 패밀리 중에 우리가 남은 게 뭐냐면은 딕셔너리와 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 리스트와 튜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거요? 변화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있었습니다. 그죠? 리스트는 우리가 변수를 만든 다음에 필요하면 중간에 뭘 넣을 수도 있고 들어있는 값을 인덱싱을 통해서 혹은 슬라이싱을 통해서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튜플은 우리가 소괄호로 쓰게 되는데 소괄호로 쓰면은 튜플은 딱 보호가 되죠. 우리가 중간에 값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튜플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 컴퓨터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용자가 이것저것 막 바꿀 수 있게 허용해 주려고 하면은 그 안에는 그 메모리 위치가 중간중간마다 바뀔 거니까 그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튜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차피 이거 안 바꿀 거니까 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메모리를 쓸 거야 하고 바꾸지 않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딕셔너리와 세트를 배울 건데 앞에 있는 거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딕셔너리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사전이고요. 세트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사전은 우리가 이제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영어가 이제 앞에 찾고 근데 그 영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돼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컬렉션은 키랑 거에 해당되는 밸류가 대응되는 컬렉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걸 만들었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드는 중괄호. 이 중괄호랑 중괄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엘레멘트들은 리스트나 튜플과 똑같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boy라고 하는 변수 문자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은 땡땡 소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chool도 땡땡 학교가 있고 book도 땡땡 책이 있습니다. 이때 앞에 오는 값들, 이 땡땡이 앞에 있는 값들이 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뒤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value라고 합니다. valu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북은 책이고 school은 학교고 보이는 소년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총 몇 개의 엘레멘트들이 있냐 물어보면 총 우리는 3개의 엘레멘트들이 있고 각각의 엘레멘트들은 키와 밸류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를 정의를 했는데 이 딕셔너리에 보면은 이제 보이에 해당되는 그 값이 뭐였는지 내가 보고 싶으면은 여기 대괄호를 여시고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년이 출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는 제가 북을 제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책이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튜플과 리스트는 어떻게 대괄호 안에 값을 넣었죠? 뭘 줬죠? 대괄호 안에 내가 어떤 걸 불러오려고 하면은 인덱스를 줬죠. 0부터 0, 1, 2, 3 혹은 내가 0부터 뭐 10까지 볼 거면 0, 땡땡 10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인덱스를 줬는데 딕셔너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딕셔너리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키가 있고 그 키에 대응되는 값들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튜플과 리스트 혹은 스트링에서 봤던 인덱스가 아니라 실제 키를 제공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보이가 있고 스쿨이 있고 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 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납니다. 그럼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에러가 나면 이제 파이썬 아예 멈추거나 그죠? 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 하게 되면 파이썬이 멈춰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대괄호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불러와도 불려집니다. 근데 혹시나도 키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이 전체 멈춰질 수 있으니까 그걸 멈추지 않고 에러를 잘 이제 우리가 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get 메서드. 그래서 여기 보이가 있고 student가 있고 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student라는 말은 없습니다. student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근데 get student라고 이제 했더니 그죠? 우리가 이걸 그냥 했었으면 에러가 나서 파이썬이 멈췄을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non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non. 그 non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출력이 된 걸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그냥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겠습니다. 한 칸 안에 저는 이제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써야 될 모든 것을 다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피터 노트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익숙하지 않아? 주피터 노트북은 써보긴 하셨죠? 써보긴 하셨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일을 만들 때 내가 사용할 파이썬 프로그램 제 스크립트를 스크립트라고 하고 py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는 파이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확장자를 이번에는 스크립트 한 다음에 점하고 pymb 그죠? i는 이제 인터랙티브라는 뜻이고요. py는 파이썬이라는 뜻이고 mb는 이제 이런 형태를 노트북으로 하기 때문에 노트북의 약자 두 가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다르죠? 파이썬은 텍스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IPYMB는 HTML 기반의 우리가 셀과 설명을 우리가 교차로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파이썬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에디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래야 한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같은 파이썬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시각화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하나 만들어 보세요. script.ipymb를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하거나 마크다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 그 마지막 시간에 할 그 챗 GPT가 여기 안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요즘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우선 여기 코드랑 마크다운 두 개 중에 보시면은 이제 코드를 해보게 코드 그러면은 여기 한 칸이 생깁니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럼 아래 한 칸이 더 생깁니다. 제가 3번 눌렀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생겼는데 이게 낫나요? 전에 게 낫나요? 전에 게 더 나아? 전에 게 나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결과값이 여기 바로 아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왼쪽에 보이는 화살표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처음에는 어떤 파이썬 사용할 거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설치된 가장 최근 파이썬을 가지고 하면은 그 결과값이 여기 아래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를 여기 파이썬 파일에서 했을 때는 이게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 이게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스크립트 전체를 한꺼번에 돌려서 그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한 칸씩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돌아갔는데 여기는 아직 안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라도 우리가 여러 번 다시 실행을 하면은 다시 바뀐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바뀐 결과 아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사용해도 되는데 수업하기에는 이게 좋고요. 내가 혼자 개발하기에는 당연히 앞에 걸 사용해야 됩니다. 마이 딕셔너리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보이, 소년, 스쿨, 학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아래 거 필요 없으니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딕셔너리가 다음과 같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게 여기서 내가 마이 딕셔너리의 보이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오려고 하면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이 이렇게 주면은 소년이라고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 없는 스튜던트를 하게 되면은 파이썬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키 에러라고 나왔는데 키 뭐예요? 딕셔너리에 키가 없는 에러란 거 아니에요, 그죠? 딕셔너리 키에 문제가 있다, 스튜던트가 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이 키가 없는 것 같아라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키 에러. 이 키는 아까 딕셔너리에서의 그 앞에 있는 키를 말을 합니다. 열쇠.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고상하게 우리가 스튜던트를 불러오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단순히 대괄호로 해서 불러오지 말고요. get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스튜던트. 자, 여기 앞에서는 대괄호랑 이게 그냥 키를 주니까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는 .get 한 다음에 여기를 불러니까 이거 조금 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얘가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스튜던트 찾아요. 만약 있으면 그걸 줍니다. 근데 없다고 하면은 에러를 띄우지 말고 이게 없다라는 그 형태의 변수인 non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non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non은 그 키워드는 없는 키워드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결과를 준 거고, 그리고 만약에 프린트 그 아래 end of coding이라는 걸 더 출력을 하면은 여기 아래까지도 우리가 실행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 뒤에다가 콤마한 다음에 어떤 값을 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non이라는 걸 반환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가 다시 이거 없는 경우에 내가 받고 싶은 어떤 변수를 내가 여기다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non으로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뒤에 내가 어떤 쓰고 싶은 말, 혹은 반환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 말을 대신해서 반환할 수도 있다. 뭐 이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non이 싫으면은 여기서는 나는 없는 경우에 없음, 오류, 뭐 제가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류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non 대신에. 자, if 문이에요. 스튜던트가
in 딕셔너리 있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이거 비슷한 거 우리 리스트 할 때 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에 보이가 있고 스쿨이 있고 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스튜던트 in 그 리스트를 주게 되면은 이 엘레멘트가 여기 안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였죠. 똑같이 딕셔너리를 쓸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딕셔너리는 키도 있고 밸류도 있는데 이 중에 키 앞에 있는 값들을 봐가지고 앞에 있는 값들이 과연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스튜던트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스튜던트가 여기 있으니까 true가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else에 이제 그 아래 걸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랑 그 다음에 in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제 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F 바나나 오니언 뭐 이렇게 과일이랑 뭐 채소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if my list grape in my list.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print grape in my list를 하게 되면은 first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애플, 바나나, 오니언은 있는데 포도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irst가 반환됩니다. 그러면 if문과 섞어서 우리가 조건문을 완성시킬 수가 있죠. 얘는 이제 리스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얘가 튜플이라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튜플이라고 해도 이제 여기서는 리스트인데 제가 이걸 튜플로 바꾸겠습니다. 튜플로 바꾼다고 해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애플은 있으니까 애플을 넣게 되면 이 안에 있으니까 된다. 근데 이 비슷한 거를 우리가 딕셔너리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딕셔너리는 그 키들이 과연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네. 에러가 아니고 왜 불값이 나오는 불? 거죠? 넌? 참거짓이 이렇게 나오냐고? 에러가 나오는 이 인이 그 찾아와라는 말이 아니고요. 있니?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인이 얘가 여기 있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은 그거 이제 에러를 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재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재고에 지금 사과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true 혹은 false를 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잘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if문이랑 잘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이제 조건문을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러를 반환하지 않고 우리 나중에 파이썬 이거 챕터 지나가면 이제 이거를 나는 꼭 에러로 쓰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에러로 반환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단상에 지금 이제 여기 이게 in이 어떤 기능을 할 거냐는 누가 정한 거냐면 파이썬을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는 true 혹은 false를 일단 받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래 새로 하나 만들어서 print student in 하게 되면은 student는 없으니까 false가 나올 거고요. 이게 boy가 있냐 물어본다고 하면은 얘는 true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만약에 근데 있냐 없냐를 물어볼 수 있지만 없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true면은 false가 되고 있으면 좋겠고 false면 true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not. 바꾸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소한 거니까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쓰는데 여러분 뭐 너무 사소한 거라서 이거는 not을 붙이면 우리가 true를 앞에 not을 붙이게 되면 false가 되고
first는 not을 붙이면 true가 되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이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딕셔너리는 튜플 같이 깐깐하지 않습니다. 수정 가능하고요. 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정 가능합니다. 그 수정을 하려면 내가 처음에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내가 바꾸고 싶은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이퀄은 이게 같냐 안 같냐 물어본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집어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는 딱 그 두 글자짜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남자애라는 세 글자짜리로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걸 보시면은 아래 있는 거는 이제 걸은 소녀라고 이제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보이, 스쿨, 북밖에 없게 되면 걸이 없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키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는 소녀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도 수정이 가능, 얘는 수정하는 거고요. 얘는 없던 애를 새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지우는 것도 가능한데 지우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del을 이용해서 지우고 싶은 그 이제 키워드를 제공하면은 이제 그걸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남자애로 바뀌었고 학교가 있고 책은 지워버렸고 마지막 소녀가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출력을 하면은 남자애, 소녀, 학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키의 순서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네요. 소녀를 맨 마지막에 넣는 소녀가 맨 마지막이 아니라 A, B, C, D, E, F, G, H, I, K, S 그러니까 키워드의 알파벳 순서로 나온다는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하면은 제가 함수를 이제 제가 여기 영어 사전이라 생각하고 제가 추가하고 싶은 단어를 제가 아무거나 세려 볼게요. New words. 제가 아무거나 해볼게요. 아까 걸이 있었고 학교 관련된 컴퓨터 그리고 모니터 거고 학교 관련된 펜스 그다음에 뭐 룰러,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이미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보이가 있고 앞에 스쿨도 있다고 칩시다. 자, 재밌는 건 컬렉션인 경우에 이제 앞에 이제 중괄호든 소괄호든 아니면 대괄호를 시작하는데 이 콤마 있잖아요. 콤마에서 줄을 바꿔도 얘는 똑같이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딕셔너리를 우리 여기서 엔터 치고 여기서 엔터 쳐도 파이썬은 이게 딕셔너리인 거 알아요. 왜냐면 여기 시작하는 데부터 끝까지는 엔터는 내가 무시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반드시 콤마 뒤에다가 이제 줄을 바꿔야 됩니다. 콤마 앞에서 줄 바꾸면 에러 납니다. 콤마 뒤에만 줄 바꾸면, 그죠? 잘 이렇게 토막을 잘 내면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이것도 좀 기니까 바꾸고 싶으면은 세 개마다 이렇게 제가 해주면은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뭘 만들고 싶냐면은 여기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여기 그 사전에 있는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은 그게 뭔지 알려줄 거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거 없는 거야. 혹시 네가 이거 새로 뭐라고 저장할래? 라고 물어봐서 거기다 제가 적어줄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 정도로 4개만 해볼게요. 처음에 for word in new words로 이제 돌릴 겁니다. 첫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은 이 단어가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알려줄 거니까 프린트 워드의 뜻은 그 워드에 해당되는 키를 주면 되죠. my dictionary의 워드. 자, 뒤에 그냥 느낌표까지 붙이겠습니다. 있으면은 그 키의 뜻은 이거 그 값이야라고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else, 없으면 이제 else로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려줄 거, 근데 그 단어가 없네. 그 다음에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가 정의해줘라고 하겠습니다. 프린트 그 단어가 없다. 그 다음에 new value input 그 단어 뜻이 뭔지 알려줘. 그럼 그 new value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new value를 내 그 딕셔너리에 새로 넣어줄 거니까 새로 받은 거를 new value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뜻이 뭔지 알려주는 거죠. 그 단어가 없네? 그러면은 물어볼 겁니다. 그 단어 뜻이 뭔지 알려줘. 알려주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딕셔너리의 새로운 키로 해서 그 해당되는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가 똑같이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냥 프린트 그냥 딕셔너리 전체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얘는 이제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저기서도 여기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아까 터미널이라고 한 게 떠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데 저기 주피터 노트북을 사게 되면 아까 위에서 입력하라고 뜨거든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실행했더니 스쿨이란 뜻이 없네. 잠깐만요. 스쿨이란 뜻은 학교. 잠깐만요. 이게 보시면 잘못된 게 그 단어가 없다는 거 알려주고 그 단어가 뭔지 출력 안 하니까 무슨 게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단어. 이거를 이제 무슨 단어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처음에 실행했더니 스쿨이란 뜻은 학교라고 나왔습니다. 그거 맞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봤더니 단어가 없다. 그걸 뜻이 뭔지 알려줘라고 나오죠. 그럼 제가 소녀라고 쳤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뜻도 없죠. 그럼 컴퓨터는 컴퓨터 했더니 이제 컴퓨터의 뜻은 컴퓨터고 보의 뜻은 소년이고 이제 일단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다시 프린트해서 각 단어가 끝날 때마다 이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스쿨의 뜻은 학교, 이게는 소녀.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뜻은 소녀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컴퓨터가 뭐냐면 물어보세요. 컴퓨터 했더니 근데 마지막 보이는 있다고 하니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새롭게 입력한 거를 마지막에 전체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스쿨의 뜻은 학교, 걸의 뜻은 소녀. 컴퓨터에는 컴퓨터. 했더니 이제 소년, 스쿨, 북, 걸, 컴퓨터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리스트에 새로운 딕셔너리에 새로운 값을 넣는 그 기능과 그리고 그 값이 키워드로 그 딕셔너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딕셔너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딕셔너리에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키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밸류만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그 알파벳 순서로 온다고 할 거예요. 이게 숫자라고 하면은 숫자 순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점 키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다 닫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딕셔너리에 해당되는 내재되어 있는 함수인 그 내재된 함수는 우리가 메서드라고 불렀죠. 메서드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걸 수행했을 때 book, boy, school이 리스트로 반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한 다음에 values를 하면은 여기 있는 순서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value만 책, 소년, 학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키랑 value랑 그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items를 이용하면 됩니다. items를 이용하면은 키랑 value가 동시에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리스트인데 안에는 튜플로 북과 책이, 보이와 소년이, 스쿨과 학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를 불러올 수 있고 값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딕셔너리에다가 제가 포문을 씁니다. 근데 이제 포문을 쓸 때 여기다가 이제 키를 주게 되면은 그 각각의 키가 뭔지 보이, 스쿨, 북이라고 나올 거고 이 똑같은 데다 여기다가 우리가 values를 쓰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소년, 학교, 책이 반환이 되겠죠. 이 한글말로. 키랑 이제 values 보시죠. 키랑 values. 프린트 키스 하면은 키들이 나올 거고 여기에 value를 하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키 단수가 아니라 키 복수 아까 s를 붙여야 됐고 value도 단수가 아니라 values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값들이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tems입니다. items. 이걸 하면은 for I in my dictionary에 키스를 받았다 하면은 print i를 통해서 이제 각각 키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for i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 for i의 i는 인덱스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i는 이제 우리가 숫자가 0부터 0, 1, 2, 3, 4 갈 때는 보통 i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i라고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얘가 실제로 받는 게 키이기 때문에 이거는 키라고 하셔도 됩니다. 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쿨, 보이, 북이 나오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values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value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value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수를 썼고 여긴 단수를 쓰는 겁니다. value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을 받아와서 얘가 이거를 수행을 하니까 소년, 학교, 책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딕셔너리에는 키가 보이랑 스쿨이랑 북이 있었고요. 아래는 걸, 컴퓨터, 북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뭘 하고 싶냐면은 내 여기 있는 원래 있는 데서 아래에 있는 거 만약에 없으면은 없는 건 내가 같이 병합시켜주고 같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 새로운 말로 바꿔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뒤에 있는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메서드가 이겁니다. 하시면은 여기 지금 my dict하고 점 업데이트하고 뒤에 거 주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건 반환 출력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을 했냐면은 여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딕셔너리에서 뒤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준 겁니다. 소녀를 추가를 해줬고요. 컴퓨터도 추가를 해줬고요. 북은 책이었는데 이거를 교과서라는 말로 변경까지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보이, 스쿨, 북, 그죠. 북이 여기, 북이 교과서가 있고, 소녀가 이게 있고, 컴퓨터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알파벳 순서가 아니네. 여기서는 또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키워드 순서에서 뒤에 추가되는 건 뒤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벳 순서가 또 아니네. 아까 앞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키 순서로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는 것을 배우니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업데이트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리스트를 사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은 리스트가 그냥 리스트면 안 되고 이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데 각각의 리스트는 키와 밸류가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경우를 하면 누가 봐도 앞에 있는 게 키고 누가 봐도 뒤에 있는 게 밸류니까 키 밸류로 하게서 우리가 딕트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은 딕트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튜플은 안 되나? 여기 소괄호로 하고 소괄호 닫아버리면은 그렇게 해도 앞에 게 키고 뒤에 게 밸류인 거 아닌가? 그 튜플이라고 해도 반드시 근데 두 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여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딕셔너리를 바꿀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두 쌍씩 안 돼 있고 어느 하나는 하나밖에 없고 어떤 건 세 개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걸 한 거냐면은 노래 가사가 있어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서 A부터 Z까지 몇 번 반복되는지를 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B는 4번 반복됐고 Y는 5번 반복되고 이런 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짜보겠습니다. 노래는 비티즈의 Yesterday로 할게요.
앞에 이용표를 3개를 하고 3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거만큼이 다 그 줄이 바뀌어도 하나의 스트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lyric은 앞에 인용표 3개 붙이고 뒤에 3개 붙여가지고 제가 쭉 한 걸 하실 수 있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 대문자 Y고요, 소문자 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콤마도 있고 뭐 스페이스 바도 있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줄바꿈도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보시면 줄바꿈이 있는 줄바꿈도 있고 뭐 어퍼스트로피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그 알파벳이 몇 개인지를 세려고 하면 사실 이런 애들을 무시해야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딕셔너리를 만들 때 그 딕셔너리의 키는 알파벳이고 그에 해당되는 배류는 몇 번 반복됐는지를 출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my lyric은 리릭스는 뭐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시죠. 줄바꿈도 있고 그죠? 보시면은 이게 막 길다는 거 확인하십니다. 이제 이게 노래 가사가 있는데 제 딕셔너리는 알파벳 카운트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그냥 딕트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면은 이게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리릭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반복을 할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for character in 이제 그 리릭 가사, 노래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했던 여기서 아까 제가 스트링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은 A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B 들어오고 C 들어오고 D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은 이제 문자 한 글자 한 글씩 들어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yesterday Y 대문자 Y가 들어옵니다. 뭐 참 대문자 Y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만 하고 내가 없애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문을 돌릴 건데 지금 한 글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맨 앞에 있는 글자가 대문자 Y거든. 대문자 Y가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내가 그 다음에는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터레이션에서 어떻게 되면 이터레이션을 벗어나요?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되죠. 브레이크. 저는 이제 돌려볼게요. 그럼 대문자 Y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브레이크. 대문자 Y가 이거 이제 제대로 작동되고 있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알파벳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 알파벳이 맞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파벳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맞다고 하면은 그래서 소문자로 바꿔주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알파벳이 처음 나온 걸 수도 있고 이미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있었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Y가 앞에 예를 들어서 10번 반복됐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 하나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게 10번이었는데 이게 11번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Y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딕셔너리에 Y라고 하는 키워드를 새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숫자 1을 줘야 된다고. 이게 지금 내가 보는 이게 처음 나온 건지 혹은 이전에 있었던 건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순서를 제 로직은 이래요. 처음에 알파벳이야?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줘. 이게 다 이제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게 되면은 물어봅니다. if 문을 통해서 야, 근데 혹시 이 단어가 전에도 있었던 단어냐? 왜냐면 전에 있었던 단어라고 하면 내가 숫자를 1을 더해줄 거고 새로 나온 단어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새로 만들고 이제 1이라고 내가 이제 값을 줄 거야. 왜냐면 처음 나온 건 1이니까. 그걸 반복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값. 처음에 영어인지 확인하는 게 if character is alpha 하게 되면은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물어봅니다. 맞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문자 변환하고 아니 하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우선은 제가 이렇게 패스로그 놔두겠습니다. 이게 맞으면 우리 어떤 작업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폼은 돌아갈 때 여기 그냥 이제 무시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한때 쓰는 게 뭐가 있었죠? 컨티뉴가 있었죠. 컨티뉴. 제가 어느 중간에도 스페이스바가 나오거나 어느 중간에라도 어퍼스토피나 아니면은 뭐 줄바꿈 이제 그 줄 바꾸는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줄바꿈 이렇게 생긴 문자들이 이게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줄바꿈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해줄 게 뭐였냐면은 소문자로 변환. 자, 설명 아래에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봐야 되는데 이게 처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전에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물어볼 게 뭐냐면은 야 이거 혹시 너 살고 있는 그 알파벳 카운트라는 딕셔너리 지금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 캐릭터의 값을 1을 더해줘 라고 하면 되죠. 원래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어떤 뭐 10이면 10, 뭐 11이면 11이 그 값일 건데 여기는 복합 연산자죠. 플러스 이퀄 1 하면은 있던 값에서 1을 더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복합 연산자 이용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간단하죠. 자, else가 이제 문제인데 이 else는 뭐냐면은 야 이 단어는 이거 우리 전에 봤던 딕셔너리 처음 보는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다 처음 나온 거야. 그러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1로부터 시작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실행했고요. 나왔습니다. 결과가. 보면은 y라는 글자는 34번 반복됐고요. 2라고 하는 글자는 65번 반복됐고요. 뭐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아무튼 자, 아래 된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기가 안 좋잖아. y가 제일 처음 먼저 나오고 이게 알파벳 순서로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a부터 몇 번 반복되는지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질문. 자, 일단 스트링을 포문에 받게 되면 스트링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떼옵니다. 그걸 우리 캐릭터라고 하기, 캐릭터. 근데 그 받았던 캐릭터가 알파벳이어야 지금 우리가 살 거고 알파벳 아니라고 하면 이제 건너뛸 거기 때문에 알파벳이 먼저 물어왔습니다. 맞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대문자일 수도 있고 소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소문자로 해서 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소문자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그거고요. 이거 소문자면은 소문자로 변하면 다 똑같은 소문자일 거고 대문자였다고 하면은 다시 소문자로 바뀌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가 지금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있었는데 이 비어있는 딕셔너리에 이 글자가 처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전에 나왔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거라고 하면은 내가 있던 거에 더해줄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 새롭게 1이라고 정의를 해준 겁니다. 설명을 조금 더 적자면 여기에 이전에 있던 알파벳 수 플러스 1 처음 본 알파벳으로 1로 설정.
영어가 아니라 무시하고 다음으로 진행.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출력 부분인데, 자, 이거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그죠? 딕셔너리인데, 일단 알파벳 카운트에다가 얘네들의 키만 제가 보고 싶어요. 그거 키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키를 하게 되면은 이제 키만 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뭐냐면은 이 일종의 리스트 같은 거예요, 리스트. 근데 이 얘를 이제 정렬하고 싶으면 정렬. 어떻게 정렬할 거냐면은 sorted라는 걸 이용하면 정렬이 됩니다. sorted. 그러면 A부터 Y까지, Z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반복됐나 봐요. 이렇게 하면 반복이 됩니다. 그죠? 반복이 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받아가지고 정렬시킨 거를 다시 내가 원래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은 for key in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 이 키는 몇 번 반복됐는지를 주면 되죠. 그러면은 A는 45번, B는 5번, C는 5번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글자냐 세 글자에 따라서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걸 바꿔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뒤에 4를 주면 됩니다. 4. 4를 주게 되면은 이 글자는 무조건 네 글자로 만들 거고요. 그 네 글자 안에서 이제 앞에 없으면 이제 그냥 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숫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각이 몇 번 됐는지 A, B, C, D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영어는 모음이 많이 반복되니까 A, E, I, 그다음에 O, O 44번, 그다음에 Y 이렇게 많이 되죠. 모음이 많이 반복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일단 여기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2시 50분부터 다시 수업 진행할게요. 2시 50분부터.